자, 아직도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하시나요? 저희 꿀차 중고차에서 구매하시면 알선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해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꿀매물 중고차는 꿀차. 예, 안녕하세요. 꿀차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좀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차량을 이제 2대 보여드리면서 각자의 차량들을 5가지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우세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이 차에 비해서 부족한지 이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한번 차량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. 촬영하는 제 차량 2대는요 모두 다 판매하는 차량들로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요. 전국 탁소, 전액 할부 모두 다 가능하시다는 점, 그리고 알선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비교해 볼 차량 2대, 지금부터 어떤 차량들일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차량 2대입니다. 금액대도 비슷하게 가지고 왔어요.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 3.3 GDI 4륜의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. 두 번째 차량은 기아의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차량 금액은 G80 차량이 1,530만원, K7 차량이 1,550만원으로 가지고 나왔고요. 연식과 키로수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, 연비적인 측면에서 먼저 볼 건데요. 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4륜 구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비 같은 경우에는 K7보다는 많이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차량 고속도로와 도시 시내주행 복합으로 봤을 때 한 7km에서 왔다 갔다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면에 K7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복합 주행 기준 12km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K7 차량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능적인 부분을 볼 건데, 성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차량의 어떤 그런 이제 토크나 이런 이제 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조금 더 좋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G80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G80 같은 경우에는 3300cc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, 이 K7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.4 MPI 간접 분사 방식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죠. 전기 모터가 도움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3.3 자연흡기 차량과 2.4 자연흡기 차량의 이제 힘싸움이기 때문에 G80 차량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 대씩 살펴볼게요. G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실내는 약간 그레이 색깔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밝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도 전동 핸들 들어가 있죠. 또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 구성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빠지고 아쉽게도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,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컬러 계기판 들어가고요. 양쪽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비롯해서 열선 핸들과 또 오토 홀드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.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오토 윈도우 4방향 모두 들어가고요. 이렇게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정품 버튼 시동과 정품 내비게이션, 듀얼 프로토 에어컨, 또 C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고요. 네,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되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. 연식이 좋기 때문에 카플레이, 안드로이드 오토 다 쓰실 수 있고, 하이패스 룸미러와 또 원격 시동, 블랙박스까지 모두 쓰시고요. 뒷자리 열선 시트와 또 이제 조수석 워크인 시트가 들어가 있고, 조수석 앞뒤를 옮길 수 있는 이제 기능까지 뒤쪽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정도 옵션, 그러니까 썬루프가 빠진,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진 어느 정도의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. 이 차량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K7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전동 핸들 장착되어 있어요. 네, 시트 상태는 그냥 블랙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 G80이랑 똑같습니다. 가운데가 컬러 계기판으로 들어가는 점도 G80과 똑같고요. 대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HUD가 들어가 있어요. 요거는 현재 가지고 온 G80에는 빠져있던 옵션이었죠. HUD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G80은 전자식 기어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 K7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말뚝 기어봉 들어갑니다. 그 외의 옵션은 양쪽 열선 통풍 시트, 전자 파킹 오토 홀드, 열선 핸들까지 G80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외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옵션 차이도 크지는 않습니다.
버튼 시동 정품 내비게이션,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고요.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 이 차량도 안드로이드 오토, 애플 카플레이 모두 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하이패스 룸미러는 들어가지만 원격 시동은 빠져 있어요. 뒷자리 열선 똑같이 들어가 있고 요 정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G80 이 차량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하면은 HUD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,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원격 시동 기능이 빠져 있다라는 거, 그 정도 차이가 근사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옵션은 이 차량은 뭐가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뭐가 조금 더 빠져 있으니까 1대1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간감입니다. 사실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요, 이 G80 같은 경우에는 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감이나 전체적인 공간감은 전륜 기반 차량보다는 조금 더 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하지만 타시는데 충분히 부족한 공간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뒷자리 공간이나 이런 것만 비교했을 때는 FM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K7보다는 조금 더 작다.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, 왜냐면 사실 이제 공간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전륜 기반의 차량들이 공간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가로지르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잖아요. 전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훨씬 더 공간적인 메리트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공간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K7이 한 표를 가져갑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고 유무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G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. 그리고 외판 같은 경우에는 W죠. 다 W가 들어가 있는데 사고 이력 없음이기 때문에 단순 도장만 들어가 있는 W다. 판금이나 도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K7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렌트 이력 없이 가정용으로 쓴 차량이고요. 조수석 뒤엔다가 W가 있지만 사고 이력이 있음 W죠. G80은 없음 W, K7은 있음 W, 요거는 용접, 판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개수로 따지면은 G80 차량이 조금 더 불리하지만 이 용접이 들어갔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여기 이제 성능의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G80 차량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두 대를 5가지 연비, 성능, 옵션, 공간감, 사고 유무 이렇게 5가지 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제 G80 차량의 장단점이 있었고 K7 차량의 장단점이 있었죠. 설명드린 장점과 단점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조건의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구매 후에 타시면서도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. 전국 탁송, 전액 할부 모두 다 가능하신 업체이고요. 알선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해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꿀차중고차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